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이 지난 10일 행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보유주택의 감정평가금의 9억 원 이하 항목과 1주택자 항목을 모두 삭제했고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인 연령 제한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6,35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월 대비 17.9% 증가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3,150호 증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신규 등록 사업자 수는 5월 5,064명으로 전월 대비 19% 늘었으며 서울은 5월 2,351명으로 전월 대비 21.9% 많아졌습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올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서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건축물 등이 없는 빈 땅인 나대지 등을 포함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소폭 감소세를 보였던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가 지난달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공시 가격과 보유세 결정 시점이 다가오는 데다가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서울권의 주택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바로 부동산계 유재석이신데요. UNS 하우징의 유재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정보 살펴보기 전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 왜 서울 중심권인가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밴드웨건 이펙트다, 이런 얘기 이제 가끔 저희가 듣잖아요. 사실 부동산도 그렇고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면 사실 이렇게 대세를 따라가고 싶은, 사실 밴드웨건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 서부 개척 시대 악단처럼 이렇게 해서 막 앞에서 끌고 나가면 뒤에 다른 마차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쫓아가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자, 결국 서울 중심권이라는 게, 서울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부 개척 시대의 서부로 금을 찾아서 따라 떠날 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 바로 밴드웨건, 악대 마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좀 서울 중심권 쪽을 또 바라보고 있고 또 서울 중심권이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보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심리들이 좀 이제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 중심권 쪽의 거래량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또 서울 중심권 희소성에 대한 아까 오프닝 멘트에도 좀 나왔었지만 사실 주택임대 사업 같은 경우도 늘어나는 것들이 아무래도 서울의 이제 중장기 이제 보유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결국 이 서울 중심권이 왜 중심권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중에서도 어느 곳을 투자해야지 본다라면 부동산 이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서울 중심권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울 중심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서울 중심권이 도대체 어디냐. 네. 자, 근데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 중심권 이거 누가 결정하냐, 누가. 네.
아니 뭐 내가 그냥 가서 여기가 중심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자, 중심권이라는 거를 네 사실은 뭐 서울 같으면 서울시가 정하죠. 서울시. 네. 그것도 뭐 서울시가 뭐 여기 중심권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죠. 네. 사실 뭐 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뭐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산에는 부산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뭐 대구에는 대구 뭐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겠죠. 어쨌든 이 도시라는 거는 이 기본 계획에 의해서 어디를 중심권으로 할 것인지 그 중심권으로 한다는 의미는 그곳을 중심 도심,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서울시의 의지라든지 서울시의 뜻 이런 것들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는 2030 서울 플랜 사실 2030년쯤 그러니까 10년 후가 되면 어디가 굉장히 번화해져 있을까? 어디가 정말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엄청난 개발이 쏟아진 곳이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약간의 조감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2030 서울 플랜, 2030 이제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그 안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대도심은 이제 세 군데죠. 네, 그래서 우리가 3대 도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양, 도성, 당연히 사대문 안쪽에 있는 뭐 종로나 중구나 뭐 이쪽 사대문 안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뭐 그 사대문 안에서는 지금 큰 이슈가 아무래도 세운상가 지금 13만 3천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빅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그 10일 날 이제 발표가 났죠. 국토부에서 드디어 그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 개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또 착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큰 이슈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지금 여의도 쪽에 지금 계속 이제 개발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신안산선이 이제 드디어 이제 5년 동안 계속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착공을 합니다. 신안산선에 대한 착공들 뭐 이런 부분들 큰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대도심만큼은 아니겠지만 대도심보다 조금 규모는 작겠지만 그 도심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서 광역 중심으로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이즈가 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광역 도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7개가 있어서 7대 광역 도심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잠실.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같이 이어지는 거죠. 지금 강남 쪽에서 같이 이어지는 데다가 뭐 잠실 제2롯데월드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뭐 재건축 이슈들이 쏟아지는 곳이 바로 잠실이 되겠습니다. 자, 청량리하고 왕십리도 뭐 마찬가지도 지금 청량리 쪽에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그 뉴타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지금 왕십리도 지금 뉴타운 쪽 굉장히 번화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창동하고 상계 같은 경우에도 창동 쪽에도 지금 뭐 아레나라고 해서 지금 뭐 K-팝의 뭐 성지를 만들겠다 뭐 이런 또 빅 프로젝트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용산 뭐 더 말할 게 없겠죠. 용산 뭐 민족공원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그 대규모의 빌딩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이 또 용산이 되겠습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까지 된다라면 뭐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자, 상암 수색, 뭐 저희 지금 방송이 있는데도 지금 상암 쪽인데요. 자, 상암 쪽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뿐만 아니라 이제 수색 역세권 개발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이쪽도 계속 발전이 되겠죠. 자, 마곡, 와, 뭐 더 말할 게 없겠죠. 뭐 16만 5천 명의 석박사급 인력들이 뭐 LG 사이언스 파크다, 뭐 SO리다 어마어마한 정말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정말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는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자, 여기에다 가산 대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지금 4차 산업 쪽에 IT 쪽에 많은 젊은 인력들이면서 정말 생동감 넘치게 또 돌아가는 곳이 바로 이런 가산 대림 같은 곳들이거든요. 자, 결국 3대도심 7대 광역 중심, 물론 여기에다가 뭐 12지역 중심도 있고 112개 지역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3대도심하고 7대 광역 중심 같은 이런 빅사이즈의 도심들, 이런 것들이 2030년까지 어떻게 좀 변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권 쪽이 약진을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뭐 서초가 조금 오르다가 뭐 때로는 뭐 강남이 조금 올랐다가 뭐 계속 이렇게 왔다 좀 들쑥들쑥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강남 4구,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얘기하는데 강남 4구 4개구 전체가
한꺼번에 일제히 상승한 것은 이게 지금 또 7개월 만이거든요. 자, 결국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가장 아파트 쪽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 쪽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또 영향들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또 강남 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라는 게 있는데 뭐 지금 강남 쪽에 있는 뭐 재건축뿐만 아니라 지금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뭐 반포 자이, 반포 레미안, 뭐 우리가 또 마레프라고는 그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이런 정말 서울 안에서 웬만큼 가장 비싸고 웬만큼 단지가 가장 큰 이런 것들 50개를 쭉 줄 세워놓은 거죠. 자, 부산 쪽에도 몇 개 선정돼 있고 대구 쪽도 이제 그런데 어쨌든 전국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그런 대규모 단지들을 총 시가액을 해놓은 것이 KB 50 선도지수인데 결국 이 50 선도지수가 따라가면 나중에 뭐 중소형 단지들은 같이 따라가는 형국이 되겠죠. 자, 그런데 KB 선도지수가 작년 그러니까 한 12월 정도부터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그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드디어 5월 달 KB 선도지수가 0.33% 이제 상승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서 결국은 이것이 가장 큰 반등의 조짐이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더더구나 지금 이 초양극화 지금 수도권 쪽하고 지방 쪽들은 어려운 것들은 계속 어렵고 드디어 지금 뭐 미분양까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부동산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수도권이라든지 지방 쪽에 투자하려고 했던 투자자들이 아무리 봐도 서울 쪽에 좀 투자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들이 양극화 쪽의 심리들이 계속 우세해지면서 특히나 3기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되는 모습인데요. 자, 어쨌든 서울 중심권 쪽으로 많은 투자나 실수요자들이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요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유를 봐야 되겠죠. 아니 도대체 왜 서울 중심권 쪽이 이렇게 계속 각광을 받고 쏠림을 받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투자자들은 자꾸 이쪽으로 오는가? 일단은 대형 개발 호재. 자, 뭐 제가 동시다발 가속 중인 박원순표 도시개발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3기 쪽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대형 개발 호재들이 드디어 이제 뭐 열매를 맺는다고 할까요? 자, 일단 뭐 가장 큰 게 그렇죠. 강남권 그 통합 이제 그 환승센터라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역에서 봉은사역의 그 14차로를 완전히 지하 6층까지 파가지고 그렇죠. 지상층은 전부 다 공원을 만드는 거죠. 거의 길이만 한 630m 정도가 되거든요. 지하 6층까지 파서 여기에다가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데 거기 뭐 쇼핑센터라든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야구장 30개 규모가 지금 들어간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국토부의 이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개발이 올 이제 하반기 이제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자, 지금 그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 개발을 하고 있는 바로 여기 코엑스가 있고 그 바로 건너편에 지금 펜스 쳐놓은 거기가 한국전력 부지 그렇죠. 여기에 지금 현대글로벌비즈센터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지금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무조건 이제 첫 삽을 뜰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105층 규모의 569m 국내 지금 최고층 빌딩이 되면서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뭐 여기에다가 또 많은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또 여기에다가 그 옆으로 해서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프로젝트까지 그러니까 전체 다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이것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인데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 드디어 시작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방탄소년단 그렇죠. 최근에 K-팝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엄청난 지금 빅 이슈를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지금 창동역 쪽에 있는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K-팝의 성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10월 늦어도 9월이나 10월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하겠다. 결국 뭐 SM 쪽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서울 아레나 이런 거라든지 아니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세권 개발로는 가장 큰 규모거든요. 2조 6천억 정도에 여기에다가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많은 지금 대규모 역세권 개발들이 서울 안에서 지금 하반기 쪽에 지금 계속 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동서울 터미널 쪽에 지금 뭐 재건축하는 그 이슈들도 지금 착착착착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서울 안에서 뭐 세운상가 지금 빅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도시 중심권 안에 이제 드디어 다음 달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 세운상가 쪽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에 지금 주상 복합이 지금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계속 지금 뭐 6구역 쪽도 또 진행이 되고, 자, 이러다 보면 지금 서울 중심권 안에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자, 어쨌든 박원순표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꼭 그것이 여의도 통개발, 뭐 용산 통개발 꼭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이것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스터 플랜 1년째 지금 보류하고 있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죠. 지금 여의도가. 자,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파크원 같은 경우에 69층짜리가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내년 7월에 지금 완공이 되고 나면 여의도의 판도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MBC 지금 사옥 부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렇죠. 지금 뭐 여의도 그쪽도 49층짜리에서 지금 주상복합으로 이게 다음 달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의도 시범지구라든지 광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 한 2억에서 2억 5천까지 올랐어요. 지금 3부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20억 회복을 했죠. 자, 여의도도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강남 재건축, 한강 뉴타운, 초특급 빅 이벤트들이 또 진행을 계속 기다리고 있죠. 뭐 잠실이라든지 개포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한강축 뉴타운도 그렇죠. 뭐 그쪽에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흑성 뉴타운, 뭐 노량진 뉴타운,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든지 아연 부가연 뉴타운, 또 여기에다 한남 뉴타운, 또 그 성수 전략 특별계획구역까지 어마어마한 빅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심권 상승 이후 대형 교통호재들도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죠. 자, GTX A노선, B노선, C노선 더블 역세권, 이것이 서울역하고 청량역하고 삼성역 세 군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더블 역세권이 생긴데 모두 중심지에 있죠. 자, 신안산선, 영등포 3대 도심, 여기에 선안권 중심지가 돼서 신안산선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뭐 이제 착공이 이제 얼마 한 8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국회대로하고 서부간선도로 중심진 쪽에 좀 도로가 또 지하화돼서 교통 여건은 좋아지면서 위에는 공원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제가 서울 중심권 쪽에 투자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죠. 뭐 이것이 오피스텔이든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아파트든 어쨌든 내가 이왕 투자할 거면 서울 중심권 안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 똘똘한 한 채들도 이왕이면 초역세권 쪽에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왕이면 소액 투자, 중심권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비밀이 있거든요. 중심권이라면 다들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중심권이 잘 찾아보면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들이 있다. 특히나 제가 세미나 오시면 이런 부분들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재성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 중심권의 부동산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를 좀 다각도로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들썩이는 서울 중심권 성공 투자처 찍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및 투자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 오늘 대표님의 정보와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는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 함께 할게요. 자, 1호선 영등포역에서는 걸어서 약 4분 거리고요. 전용 면적은 17.6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8.64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3층 중에 5층에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1억 8,3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의 경우에는 전세 시 1억 7,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2,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00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정말 여러 가지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곧 지어지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추천해 주시는 이유와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제가 중심권 쪽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 중심권 안에서도 그렇죠. 뭐 영등포 쪽을 강조를 드리는 거는 지금 뭐 이제 종로나 이제 중구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가 3대도심이 되겠는데 이제 종로나 이제 강남 쪽보다 지금 영등포는 아직까지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거든요. 이미 지금 영등포는 3대도심, 정말 화려한 지금 부활과 이제 비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등포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뭐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영등포 역세권 개발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등포 안에서 당연히 영등포역이 핵심이 되겠죠. 자, 영등포역이 지금도 KTX하고 지금 뭐 1호선이 있는데 지금 신안산선이 그렇죠. 지금 뭐 이것이 이제 3세대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겠죠. GTX A노선, B노선, C노선, 그다음에 신안산선. 네 개 다 시속 180km로 달리는 이제 그게 되게 되죠. 자, 신안산선까지 지금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올 하반기 이제 착공을 하고 나서 2024년에 개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착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개통 시점까지 계속 오를 텐데 결국은 나중에 완공이 되면 또 엄청난 그 시세차익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또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역 횡단보도 바로 앞에 삼각상업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영등포역이 바로 여기에 있죠. 지금 영등포 고가차도 지금 없어지면서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2016년에 5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영등포 역세권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고가차도 없어지면 바로 여의도까지 그냥 직진으로 이렇게 쭉 갈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영등포 유타운 지금 어마어마하죠. 뭐 4억대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10억까지 올라갔고 33평 같은 경우에는 6억대 분양했던 것들이 뭐 10억, 13억이 좀 넘어가고 있는 자, 신길 유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뭐 10억 클럽에 레미안 ST가 다 가입을 했죠. 자, 이렇게 짱짱하게 받치고 있고 타임스퀘어라든지 신세계백화점 뭐 굉장히 번화한 거죠. 바로 그 중심지에 바로 그 대규모 삼각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좀 제가 지적 편집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여의도 쪽에 상업 지역이 되겠고, 자, 이쪽 지금 파란색 보면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그렇죠. 가산 대림, 뭐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처럼 지금 이쪽도 어마어마한 지금 지식산업센터 쪽에 많은 그런 4차 산업 일자들이 생기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가운데 가정 영등포 여기 있고 거기에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삼각 상업 지역, 바로 본 오피스텔 이런 삼각 상업 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곳은 2030 서울플랜의 개발의 핵심 지역이자 2024년에 신안산선이 개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대표님 투자 시에 결정적인 포인트도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뭐 영등포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거든요. 뭐 지하상가 쪽에서 나오면 딱 빠져나오자마자 1분 한 57초 뭐 이 정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핵심 상업 지역이라는 거. 자, 여기에다가 교통, 일자리, 대형 개발 호재들 삼박자의 매력이 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곳이 되겠는데요. 자, 영등포, 여의도 직장인 1인 가구 수요가 풍부한 그렇습니다. 영등포 쪽에도 지금 지식산업센터 쪽에 1인 가구 4차 산업 쪽에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죠. 자, 여의도 쪽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자, 2020년 10월 준공이라 지금 계약금만 내놓고 그렇죠. 나중에 시세차까지 또 볼 수 있겠죠. 132세대 대규모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 영등포 쪽에도 다들 이렇게 깨끗한 정말 이런 집에 살고 싶어하고 너무나 예쁜 오피스텔이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뭐 공기청정기, 뭐 세탁기, 에어컨 이런 거 말할 거고 정말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지어지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오피스텔 대단지로 이루어지는 곳의 오피스텔입니다.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뭐 아무래도 가격이 중요하겠죠. 영등포역도 바로 앞에 있고 상업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도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2억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1억 8,300만 원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전세 또 높게 형성되어 있죠. 1억 7,500까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영등포역 바로 앞에
8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8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대표님의 정보 다시 확인하시죠.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17.6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8.64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3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축 오피스텔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8,3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2,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00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에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2.9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 2년째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난 5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신다면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나와 계신데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두 지역으로 떠나볼 텐데 어떤 정보 좀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한 곳은 이제 서울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매물은 경기도권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개해드릴 매물이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정말 투자 지역으로서 굉장히 선호도도 높고 그리고 인기도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된 곳 중 하나이죠. 바로 남양주에 위치해 있는 바로 업무시설, 이 상업시설, 수익형 부동산을 받을 생각하시기 좋은 그러한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영등포구 양평동과 이 다산 신도시에서 각각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보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는요. 첫 번째로 영등포구 양평동의 신축 오피스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구청역에서는 걸어서 약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2.53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9.6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5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2개와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10층 중에 5층에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되는데요. 가격도 확인해 봐야겠죠. 자,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2억 9,9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7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900만 원, 월세 시 1억 4,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바로 지난달에 지어져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지금 가보시면 눈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신축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소개와 개요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투자 지역으로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 이 영등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일단은 한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교통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교통이 굉장히 우수하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역의 노후화입니다. 노후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제 차익이 크게 남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높은 지역, 바로 양평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후분양의 매물로서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뭐 임대라든지 또는 이제 공사 기간이 어떠한 지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후분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투룸 구조입니다. 방이 2개 있고 이제 거실이 있고 이러한 이제 투룸 구조이고,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옵션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이러한 이제 가전 제품들 당연히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 아까 실제 이제 주방의 모습인데 이렇게 어떤 이제 조금 젊은 세대가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이러한 인테리어와 그다음에 내부의 자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2호선과 5호선입니다. W 역세권 영등포 구청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포인트죠. 바로 완공이 다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구조는 방이 2개, 욕실, 거실, 주방, 그리고 층수로는 10층 중 5층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영등포 구청역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신축 오피스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소개를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게 가격인데요. 매매 금액과 임대 금액 각각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격 참 중요하죠. 지역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면은 사실 투자의 매력이 없죠.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 양평동인데도 불구하고 투룸 기준입니다. 투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3억이 넘은 게 시세입니다.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이 2억 9,900만 원. 바로 3억이 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세로 임대를 맞추게 되면은 2억 7천만 원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임대를 맞춘 후 최종적으로 잔금,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임대차 금액, 전세나 월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전세 시에는 2,9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도 매매 금액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와 있다고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신다면 본부장님과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오피스텔의 입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 좀 어떨까요? 네, 이번엔 이제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영등포 구청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W 역세권입니다. 바로 2호선과 5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W 역세권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번 매물이 투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거주를 합니다. 학생, 형제, 자매라든지 남매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신혼부부, 이렇게 이제 그 세입자 그 층을 한번 보면은 학생층이라든지 형제, 남매, 자매, 그리고 신혼부부.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혼자 살면은 아무 지역이나 뭐 직장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2인이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 그래야만이 뭐 그 남편이라든지 아내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오빠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학군이라든지 또는 이제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좋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번 그 바로 이제 역
영등포 구청역이기 때문에 2호선과 5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9호선 또한 급행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등포구가 이렇게 이제 지도를 이렇게 봤더니 여의도라는 업무지구를 끼고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양천구이죠. 바로 목동에.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재건축이 입주가 되게 되면은 도심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업무지구와 그다음에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 한가운데가 바로 영등포인데, 참 어떠한 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늦은 감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밝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업무 시설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당연히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업무지구, 그리고 하단 내려가게 되면은 가산 구로, 그리고 강을 건너게 되면은 상암이라든지 합정 공덕,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9호선도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과 그 다음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업무 시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떠한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고 하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의 핵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공급과 여기에서 일자리를 함께 늘린다라는 게 이번 3기 신도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일자리와 가까울수록 부동산 가격, 방어 능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구가 중공업 지역의 토지 용도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주거 지역보다는 어떠한 이제 공장가라든지 그리고 뭐 제조업 이러한 이제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주거지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활시설들을 보게 되면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입지적인 강점에 이어서 저희가 개발 호재 측면에서 강점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를 정말 넓게 보지 말고 우리가 이 오피스텔을 투자를 했을 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양평동 재개발인데, 지금 현재 현장 오시게 되면은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한 재개발 구역들의 진행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착공이 들어간 구역들도 있고, 그리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구역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어디 지역에 철도가 들어선다라든지 또는 재개발이 된다라든지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사업들이 조금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무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개발 요소들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영등포 이렇게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와 대규모로 이렇게 이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후된 공장가, 슬럼화된 그러한 지역에서 고품격의 어떠한 주거단지로 이렇게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게 실제로 눈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지금 대규모 사업이죠. 영등포 안에서도 1000세대가 넘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신길 뉴타운, 이러한 아파트, 대규모의 아파트 또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생기기 전만 하더라도 영등포라는 지역은 사실 주거지로서의 인기가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주거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실제로 프리미엄도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업무시설, 바로 이제 여의도 안에서도 사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보다는 업무 시설에 대한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안에서 파크원이라든지 또는 MBC 부지라든지 이러한 부지에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들이 결국에는 여의도에 거주를 하기보다는
편리한 뭐 5호선이라든지 또는 9호선이라든지 이러한 노선을 이용해서 영등포 생활권 안에 이렇게 주거지에 선택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지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임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인해서 노후된 그 공장과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로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 실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진은 가산이나 구로 이제 사진인데 실제로 이 지역도 굉장히 업무지로 굉장히 탈바꿈을 한 지역이죠. 근데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러한 사업이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추후에는 차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들 좀 꼽아주셨습니다. 이곳이 뉴타운 개발지인데다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도 기대가 되는 이렇게 뛰어난 호재들을 많이 품고 있는데 주거 비율은 낮다고 좀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과 5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2호선 누구나 선호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5호선 서울의 주요 업무단지를 정차하는 노선. 이러한 두 개의 노선을 도보 5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방이 2개이고 거실, 욕실, 주방. 지금 이런 이제 투룸의 구조에서는 임대차 실제로 들어오는 세입자를 한번 보면은 신혼부부들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학생에 대한 수요 그리고 형제나 자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매매가로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2,900만 원 그리고 월세로 나눈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억 4,4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에 대부분 3천만 원 또는 4천만 원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은 많은데 2천만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은 굉장히 드문, 희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등포 안에서 도시재생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또는 뉴타운 사업지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계속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의도의 업무단지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배후 주거 지역으로 바로 영등포 생활권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는요. 다산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살펴보겠습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고요. 분양 면적은 83.0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1.82제곱미터입니다. 2022년 8월에 준공 예정인 상가고요. 저희는 총 10층 중에 6층에서 확인해 볼게요. 가격도 만나봐야겠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1억 6,846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75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1,346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산 신도시에서 상가 유형을 좀 들고 와주셨는데요. 이게 신축 지식산업센터 내에 위치하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산 신도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안에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착공 들어가고 2022년 8월 달 정도에 완공이 되는 그러한 이제 매물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의 전체 규모를 보면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 굉장히 큰 축구장에 대지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6배의 규모이고 그리고 63빌딩의 2배 규모에 달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단지가 이쪽으로 조성이 된다. 그 안에 있는 바로 지금 이제 물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단지별로 여기는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컨셉이 다 다릅니다. 건축물마다 보여지는 컨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그 하나의 볼거리가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쪽에 상업시설에 대한 비율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꾸준히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지금 이런 이제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서는 상업시설에 대한 그 업종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이 CGV가 9개관이 들어서고 그리고 여기에서 락 볼링장이라든지 대형 스파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대형
대형 서점까지 들어선다라는 점. 우리가 강남에서도 딱 주말에 가보게 되면은 가족 단위라든지 연인 단위라든지 이러한 인프라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요들까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바로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내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사진에 단지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트램까지 운행시킬 예정이어서 굉장히 지역 내 랜드마크로 형성이 될 수 있는 바로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저희 모습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개요도 짚어주실까요? 네,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 도보 약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준공은 2022년 8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층수로는 10층 중 6층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축구장의 5배, 그리고 63빌딩이 2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6층에 위치하게 되는 상가라고 하는데 가격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이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1억 6,846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세로 지금 현재 시세입니다.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시설의 어떤 시세를 봤더니 보증금 2천에 월세 75만 원이더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완공이 되는 건 202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가도 그 당시가 되면은 약간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출이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한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금리가 좀 낮게 어떠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매매가에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대출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대출을 활용하신다 하면은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도 체크해봤네요. 이 건물 안에 다양한 컨셉의 시설들이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지 통해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남양주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제 지식산업센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농역, 도보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8호선이라든지 또는 고속도로 부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쉽게 오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상단에는 진건지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하단에는 지금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 이렇게 수요가 만만치 않다라는 점입니다. 다산 신도시의 수요, 그리고 추후에는 왕숙 신도시의 어떠한 이제 수요, 이러한 수요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이제 그 유동인구라든지 이곳에 이제 상주하는 인구들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은 곧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리고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바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이죠. 지금 이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신도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왕숙 신도시가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향후 한 10년 안에는 이 지역에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어떠한 매력이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프리미엄 아울렛이 매물지 앞에 바로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이 아울렛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분명히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노출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앞에 이런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있다 하면은 분명히 이곳에 입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요 또는 기업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어떤 이제 김포라든지 송도와 비교를 했을 때 규모적으로 또는 유동 인구라든지 그런 걸로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이제 8호선도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또한 이렇게 개통이 되는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보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커다란 유동 인구를 품고 있는 다산 신도시에서 새로 지어지는 주식산업센터 6층에 위치하게 될 상가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께서 무료 세미나 준비해 오셨다고 하네요. 1,000만 원대 수익형 부동산 소개 및 현장 탐방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같은 번호 023153-2668번 연락 주신 후에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시청이 가능하고요. 그럼 본부장님의 정보 다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알찬 정보로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TV 들어오셔서 센TV의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증 해결해 드리니까요.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